우리 식구 여러분, 수험생 역할 잘하고 계신가요? 힘드시죠? 우리가 초딩 때부터 다양한 수험생으로서 역할을 해왔으나 언제나 이 수험생이 되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가슴 뛰는 그 꿈을 간직하고 시험 치는 그날까지 앞만 보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진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가족 사진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과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처럼 이렇게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직업군, 이런 다양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는 공인중개사가 최고입니다. 그렇다 보면 강의하는 입장에서 보더라도 사실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어떤 분을 타겟팅해서 강의를 해야 될 건지, 어떤 사례를 드는 게 보다 더 적합한지. 그럼 똑같이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도 다양한 학습 방법과 학습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본 적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자격을 취득할 충분한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눌 게 시험 준비 기간입니다. 밴더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끝없이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에 동차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 1차만 하는 게 좋을까? 합격하는데 적합한 시간은 어느 정도냐? 지금 5월 달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거 시간 가능한 거냐? 다양한 형태의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러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과 강양구가 함께 만나고 있는 오늘은 5월 3일입니다. 그러면 5월 달에 시험 준비를 처음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니면 2021년 11월 또는 12월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시겠죠. 우리 스페셜 에듀 입장에서는 12월부터 강의가 올라갔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12월부터 강의가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이 두 경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합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동차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또는 1차만이라도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 시간은 필요한 거죠. 따라서 동차 합격의 절대적인 시간이 6개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작년 12월에 시작하신 분이나 올해 5월에 시작하신 분이나 결과가 똑같은 걸까? 아니요. 다르겠죠. 11월 달에 하신 분은 이럴 거고요. 5월 달에 하신 분은 이렇겠죠. 자, 그런데 결론은 보세요. 결론은 다 합격이에요. 물론 이때 시작하신 분은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할 거고요. 5월 달에 시작한 경우라면 상당히 숨차게 달려가야죠. 그런데 지난 25년간 공인중개사 강의를 하면서 오프 공간에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진짜 너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 진작 올걸.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분들은 견눈질을 할 시간이 없어요.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만 보고 가는 거죠. 그냥 직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슬럼프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또는 누군가가 어느 학원에 누가 이런 과목을 강의를 잘해. 그런다고 솔깃하고 들어본다든지 그런 거 할 시간이 없죠.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앞만 보고 가죠. 따라서 합격은 오히려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차와 2차를 동차로 합격함에 있어서 절대적 시간은 6개월이라는 것. 따라서 5월 달부터 준비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며 그리고
그럼 내가 3월 달에 했다, 1월 달에 시작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합격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수업 시간에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지식은 복리로 쌓인다는 것. 이는 분명합니다. 단지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경우나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서 한 번, 두 번 반복이 되니까 훨씬 능력을 받고 나도 일하는 게 편해지죠. 따라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복리로 쌓여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달 지나지 않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고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이렇죠. 시간에 따른 학습 효과를 따지면 2개월은 이 정도입니다. 물론 우리 스페셜 에듀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강의가 올라가 있으면 이 정도 필요하다면 한 일주일, 2주 만에 전 과목을 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공인중개사 시장에 있는 오프 학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한 2개월 수준이죠. 2개월 과정으로 1회독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2개월 정도가 진행되면 수험 준비생분들은 딱 하나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야,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골치 아픈데? 이 정도가 전부 다 알 거예요. 그래서 한 2개월 정도 하면 학습 효과는 한 20% 정도요?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3개월? 자, 그래서 최소한 4개월이 가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왜 그럴까요? 그렇죠. 같은 내용을 2회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같은 내용을 3회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훨씬 효과는 좋아지겠죠. 4회독을 했다면 훨씬 좋아지겠죠. 그렇다면 개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느 시기에 시작을 했던 타이트하게 회독 수를 늘려가게 되면 학습 효과는 훨씬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말 자주 쓰죠. 짬밥이라는 말. 그죠? 인생은 짬밥입니다. 누가 경험을 많이 했느냐. 그 경험 무시할 수 없죠. 그럼 수험생 입장에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회독차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독차를 늘려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자주 질문 받는 내용 중에 1차와 2차의 시간을 어떻게 배분해서 학습하는 게 좋습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가 5월 3일이라고 했으니까 5월 기준으로 본다면 6대 4 정도의 비율로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차가 6이고 2차가 4입니다. 그리고 6월이 지나가면 자 이렇게 해요. 아니 그런데 시험 치는 날까지 그럼 1차는 계속해서 이렇게 50%라고 하는 이 비율을 지켜야 되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요. 여러분들이 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밴드에서 보셨을 겁니다. 1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점수가 나와서 1차 보는 시간을 좀 많이 줄이고 2차를 했더니 2차는 점수가 나오는데 1차는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죠. 예. 근데 만일의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2차가 점수가 많이 나오는데 1차 과목의 점수가 적게 나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죠.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즉 2차까지 가야 될까? 아니면 2차는 버려야 될까? 고민스러워집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진행하는 좋은 방법은 1차는 안정적인 점수대를 계속 가져가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1차는 이해 과목, 2차는 암기 과목. 한편 동의합니다만 시험 준비적 입장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관식이 아닙니다. 이해요?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해를 하면 암기가 쉬워진다. 정말 그렇던가요? 이해를 하니까 암기가 잘 되던가요? 결코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를 통해서 좋은 점수를 받아낸다? 아닙니다. 주관식은 주관식이고요. 객관식은 객관식입니다. 이해는 이해일 뿐입니다. 암기는 암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해를 한 것과 암기를 한 것은 분명히 다른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했다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우리는 암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유는요. 객관식 시험은 누가 암기를 많이 하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게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시간을 꼭 할애해 주셔야 되고요. 특히
주말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좀 있으니까 다른 가령 나는 뭐 법을 전공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일체에서 민법을 좀 빨리 잡았다. 나는 경제나 상경계를 나왔기 때문에 개론이 상대적으로 좀 더 편하더라. 그래서 1차가 좀 더 안정적인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 비율을 좀 바꾸는 것도 상관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주말은 좀 더 직접적인 시간 투자를 많이 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시간은 충분하다는 거죠. 5월달에 시작하더라도. 스페셜 에듀에 지금 개론 숙보기 특강 이론이 올라가 총 60강이거든요. 그 첫 번째 1강은 OT입니다. 그럼 순수한 이론 강의가 59강에 올라가 있다는 건데 평균 30분 기준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럼 60강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시간은 30시간이죠. 조금 바보 같은 얘기긴 합니다만 30시간이면 이틀 시간을 투자하면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 거 의미 없어요. 시간 충분해요.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모의고사 점수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나온 월별은 내가 시험 준비를 하고 4개월이 지났고 8개월이 지났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4월 기준, 5월 기준, 내가 언제 시작을 했던 4월 달이라고 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장에서 시험 준비를 하시는 대부분의 수험생은 이 정도 점수입니다. 그리고 이 점수는 정상적인 점수입니다. 5월이면 이 정도 점수입니다. 단 차이점을 하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월에도 40점이 있고 5월에도 40점은 있죠. 당연히 6월에도 40점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차이는 있죠. 어떤 의미냐면 4월 달에는 찍어서 맞췄다면 5월 달에는 1번, 5번 고민하다가 선택해서 맞춘 거고요. 반면에 이제 6월 달이 되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찍는다든지 느낌으로 찍는다든지 여기서 하나만 더요. 자주 받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요. 이번 모의고사 그냥 느낌으로 3번을 찍었는데 그래서 점수가 이 정도가 나왔는데 불안합니다. 내가 정확하게 3번이 답이야. 이렇게 찍은 게 아니라 느낌상 3번인 것 같아 찍어서 나는 내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느낌요.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은 3개월 전에 5개월 전에 그런 느낌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그 느낌이라는 것, 감이라는 것, 그게 여러분 실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달이 지나고 4개월이 지나고 하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가지게 됩니다. 단, 그 지식이 일부는 머릿속에 있고요. 일부는 내 가슴 속에 있고 또 일부는 내 몸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예요. 막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흩어져 있는 내 지식을 한 곳에 점점 모으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7월 달요. 8월 달. 아니 8월 달이 됐는데 시험 치는 게 고작 2달밖에 안 남았는데도 점수는 이 정도? 예, 맞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하는 많으신 분들이 실제 시험 치는 당일 이전까지 본 모의고사에서 60점을 경험해보고 가시는 분들 20% 내지 30%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수의 분들은 60점이라는 점수를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현장 가서 그 점수를 받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는 제일 좋은 점수가 뭐냐면 50점대 중반이 나왔다. 아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난 합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은 30점을 받으면 힘들어 하십니까? 자, 이 생각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험은 몇 점 받으면 합격입니까? 그렇죠. 60점 받으면 합격이죠. 그럼 35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40점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 즉 5월달 기준으로
40점대 정도의 모의고사 점수를 받았다?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합격으로 가는 거예요. 단 5월 달에도 40점, 6월 달에도 40점, 이거는 이제 고민해 보셔야죠. 7월 달에도 40점, 이거는 고민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2.5점씩, 2.5점씩 조금씩 업되는 게 정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이것을 객관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왜 자꾸 100점 만점을 놓고 보느냐고요. 우리는 100점을 받아야 합격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60점이 우리 시험을 결정짓는 기준이라면 내가 지금 45점을 받았다? 생각해 보세요. 45점을 받았다? 그럼 나는 이미 70% 이상을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1차만 해야 될까? 아니면 동차로 갈까? 이 판단의 기준은 자,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 점수 가지고. 자,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11월 달부터 시험 준비를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학원가는 보통 3월 달 모의고사를 봅니다. 스페셜 에듀만 1월 달부터 모의고사를 봤죠. 예. 하퍼 모의고사라고 해서 반반, 전 범위를 반으로 딱 나누어서 전반부 반은 11월 달, 후반부 반은 12월 달. 왜 그렇게 진행했느냐? 자꾸 모의고사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모의고사는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보는 횟수와 합격은 반드시 정비례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정비례합니다. 모의고사를 안 보시는 분들에게 왜 모의고사를 안 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동일한 대답을 합니다. 모의고사를 볼 실력이 안 된답니다. 여러분,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실력이 되면 왜 모의고사를 보십니까? 시험 보러 가셔야죠.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실력이 갖추어졌을 때 모의고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모의고사를 보면서 때로는 깨어지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을 갖추어 가는 거죠. 이 시기에 모의고사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시간을 안배하는 겁니다. 실제 시간 안배가 안 돼서 결론이 안 좋으신 분들이 상당수 존재하니까요. 점수는요,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참 밑에 순이에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계속해서 나는 분명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토지의 특성, 나는 반드시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모의고사를 보니까 틀렸다. 아, 그럼 내가 정확하게 지금 이거 모르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 부분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의고사 절대 빠지면 안 돼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4월 달이나 또는 3월 달에 모의고사를 볼 때 정확하게 체계가 잡힌 상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모의고사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35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실제 10월 29일 날 시험 볼 때는 아니죠. 이미 우리는 정리가 된 상태로 볼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점수보다 20점 이상 업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기준으로 35점, 20점이 55점이죠. 그런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는 점점 정확한 학습량을 갖추게 될 테니까 당연히 점수는 60점 이상으로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5월달 모의고사에서 여러분들은 기준을 얼마를 잡으면 되느냐? 40점요. 5월달 모의고사에서 40점이 넘으면 나는 무조건 합격이구나 생각하면 좋은데 딱 40점 말고 한 42.5나 45점, 그러니까 40점대 중반까지 가면 아주 안전한 점수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뭘 8월 달에 결정한다는 얘기죠? 동차로 갈 거냐 아니면 1차만 할 거냐, 지금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지금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책을 잡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드시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내년에 또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끝내자고요. 그러니까 동차로 갈 거냐 1차만 할 건지에 대한 판단은 8월 달에 하더라도 절대 늦지 않다는 것. 그리고 2차 과목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이
부동산학 개론에서 출제되는 것 이미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2차를 계속 학습을 한다면 고스란히 1차에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페셜 에듀의 강의 일정을 하나 조금 더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내용을 했죠? 숫보기 특강을 통해서 이론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와 예상문제 합쳐서 문제풀이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내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특강이고요. 이제는 선택 특강들이 많습니다. 밴드에도 그런 질문을 초기는 했고 최근에는 이제 그런 글은 안 올라오는 것 같고요. 스페셜에는 계속해서 그런 질문을 하신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아이고 이것만 해도 됩니까? 불안하신가 봐요. 왜냐하면 시중에 다양한 학원의 커리를 보게 되면 다양한 강의들이 있는데 스페셜에는 강의가 뭐 별로 없는 것처럼 느끼시나 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숫보기 이론과 문제풀이만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선택 특강은 보다 더 직관적으로 답을 찾는 연습을 좀 더 해보자는 겁니다. 유형별 특강은 개론 같은 경우는 계산 문제고요. 민법 같은 경우는 판례고 공법 같은 경우는 비교 특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다시 이제 6월 초부터 올라갈 강의가 뭐냐면 보다 더 답을 직관적으로 찾기 위한 연습을 하는 과정요. 그래서 실전 키워드입니다. 이런 실전 키워드 연습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 뭘 하려고 하느냐? 우리 실제로 시험 본 거요. 우리 기출문제요. 10회분. 그러니까 회차별로 32회, 31회. 그렇게 40문제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정리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 두 가지요. 실전 키워드라든지 또는 10회분 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스페셜에만 존재하는 강의입니다. 그리고 파이널 특강도 할 것이고요.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것들 많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한 번 더 점검을 하는 거죠. 점검을 하는 것이고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데 가장 최적화된 강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맞는 최적화된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달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자 했던 내용들은 다 전달했고요. 이제 강의가 실전 키워드 특강이 곧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진행할 건지 보여드릴게요. 자, 제목을 한번 적어보시죠. 강의의 목적은요,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관적으로 답을 찾자고 말은 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는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조금 더 직관적으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모든 과목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들, 키워드를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부동산학 총론 파트에서 부동산 분류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모의고사를 보시던 혼자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던 어떤 형태를 하시던 절대 문제를 풀 때는 해석하지 마십시오. 문제를 풀 때는 제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답은요, 직관적으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특강에서는 해설을, 내용을 여기에 포커스를 안 둘 겁니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 포커스를 둘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키가 뭐죠? 부지가 아니고 키워드는 하천, 철도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부지죠. 그럼 다시 표현해서 부지가 정답이라면 지문에는 반드시 뭐 있다고요? 하천, 철도 이런 말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는 키가 두 가지 보이죠. 이번에는 이번 과정에서는 나머지 키워드는 체크를 안 했습니다. 핵심적인 키만 딱 정리하고요. 자, 여기서는 키가 두 가지 있죠. 첫 번째는요, 주상공 또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 주상공이 보이든지 아니면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있다면 답은 뭐가 된다고요? 택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 1회 때부터 32회 때까지를 놓고 보면 토지의 분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필지, 획지가 1순위입니다. 그런데 최근 10년 기준으로 본다면 후보지, 이행지가 1순위입니다. 자, 어떻게 탄다고 했습니까? 키만 딱 말해보세요. 지역
상호간. 지역 상호간이라는 말이 보이면 후보지고 지역 내에서라는 말이 보이면 이행지죠. 단 이제 이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언급하기도 하니까 구체적인 사례가 나왔을 때도 우리가 해석하면 되죠. 이게 지역 상호간인지 지역 내인지. 자, 5번째 거 볼까요? 키가 뭡니까? 지번이죠. 지번. 그러면 키워드 다 말해보세요. 지번, 소유권, 등기나 등록의 단위 이런 게 보이면 뭐가 된다고요? 필지죠. 반면에 가격이 보이면 획지가 됩니다. 여기서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정리해 볼게요. 필지가 정답이죠. 근데 출제자가 장난을 친다면 필지 자리에 획지를 집어넣어서 장난을 치지만 필지 자리에 이행지가 들어가거나 택지가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소 늘 세팅시킨 것들을 같이 기억하는 이유가 바꾸더라도 상호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상호. 그러니까 그들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7번째 키를 찾아보세요. 비어있는 또는 남겨둔. 비어있는 남겨둔 하면 뭐가 되죠? 오케이, 공지. 그런데 출제자들은 공지라는 단어와 공한지라는 단어가 어쨌든 단어가 비슷하니까 그걸 가지고 장난을 치죠. 공한지는 뭐죠? 비정상적인 토지. 도시 토지로서 집가 상승을 노리고 장기간 방치한다. 그렇게 기억하지 말자고요. 공한지는 비정상적인 토지. 같은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같은 의미가 유휴지죠. 대립되는 개념이 휴한지죠. 휴식을 기억하자고 했습니다. 공지. 자, 그 다음 볼까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다와 육지 사이. 바다와 육지 사이가 뭐죠? 빈지죠, 빈지. 그러면 바다와 육지 사이는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바꿔보세요. 지적 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 9번 가볼까요? 그럼 8번과 9번은 먼저 뭘 구분해야 되느냐? 8번에서는 뭐라고요? 지적 공부에 등록이 안 되었답니다. 무슨 뜻이죠?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9번은 뭐라고요? 등록이 되었답니다. 즉,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토지였고 특정한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있는 토지였는데 어느 날 천재지변 등으로 하천으로 변했다는 거죠. 우리는 포락지라 그러죠. 다음 10번을 보세요. 여기서 8번과 10번을 비교해 보세요. 8번과 9번에서 포인트는 지적 공부에 등록이 되었다 아니다를 기준을 삼아야 되고요. 8번하고 10번에서는 둘 다 사이입니다. 그죠? 바다와 육지 사이, 만조, 간조 사이. 이게 말입니다.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무엇과 무엇 사이를 기억했는데 어느 날 딱 바꿔서 놓으면 순간 헷갈린다는 거죠. 자, 유치하자면 이렇게 갑시다. 자, 10번은 무슨 사이라고요? 만조와 간조, 간자 들어갔죠? 그래서 간섭지입니다. 그러면 8번의 빈지를 보세요. 바다와 육지죠. 비업 있죠. 비업. 아, 그래. 유치합니다. 유치. 싫은데 어쨌든 그래서 비업, 빈지는 비업 하지 맙시다. 유치하니까 그거 가지 말고 무슨 사이인데 만조와 간조, 간조니까 간섭지. 다음 11번으로 가볼까요? 자연 상태 그대로. 뭐라고 그러죠? 소지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는요. 오케이, 원지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지력 회복, 그 다음에요. 정상적으로. 그럼 비정상적인 토지가 뭐라고 했죠? 공한지 유휴지죠. 그럼 정상적이다. 그래서 휴식을 기억하자고요. 휴한지가 됩니다. 자, 마지막 13.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또는 도로와 접속된 면이 없다는 말이 보이면 뭐가 된다고요? 맹지. 토지 분류는요. 지금 한 13가지가 전부라고 할 수는 없으나 13가지만 알면 5개 지문을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답을 찾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찾는 데 제일 중요한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결론, 부동산의 분류 파트에서는 13개만 기억하더라도 답은 정확하게 단, 후보지, 이행지, 필지, 핵지, 빈지, 포락지, 간섭지 같은 경우는 같이 비교하시면서 함께 묶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먼저 풀고 오세요. 자, 첫 번째.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쉰다. 정상적. 정상적이니까 휴식, 휴환지라고 해야죠. 두 번째입니다.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 있다. 뭐라고요? 오케이, 맹지, 정확합니다. 획지라고 나왔나요? 그러면 획지가 나왔다면 옳은 지문이라면 지문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가격, 안 보이죠? 대신에 뭐가 보입니까? 지번. 따라서 뭐가 된다? 필지가 됩니다. 네 번째, 후보지. 다른 거 보면 안 되죠. 제일 끝으로 가야죠. 지역, 상호간, 정확합니다. 이행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지역 내에서. 자, 마지막. 소유권을 인정한다. 단어 그대로 해석해봐요. 법치죠. 법으로 인정한다는 거니까. 그래서 소유권을 인정하지만 실익은 없다. 정확합니다. 따라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3개, 3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할, 그래서 5월 달부터 일단 준비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6월 초에, 6월 첫째 주에 아마 오픈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진행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과 함께 실전 키워드하고 10회차 모의고사는 반드시 한 세트로 학습하셔야 돼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실전 키워드를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학습을 하시던 특히 2차 과목 같은 경우는 두 문자를 많이 따죠. 근데 결론은 두 문자를 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제 푸는데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두 문자를 따서 학습을 한다면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그 두 문자를 적용하는 방법을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전 키워드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답을 찾는 것들을 학습한 후에 10회차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연습하고 함께 찾는 그런 과정을 연습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대화는 여기까지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